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의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9일 함께 배우기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10월 1일입니다. 이제 연휴 전에 다 찍고 가고 있고요. 자, 제목은 다시 보자 대형제. 이것도 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너무 그동안 코스닥의 바이오주들, 뭐 ABR 바이오, 펩트론, 뭐 다 좋았죠. 뭐 알테오젠까지 다 아주 좋은 퍼포먼스들, 리가켄 바이오까지 냈는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건 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 이제 대형 제약사도 볼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유동성 장세에 이들이 뭐 그렇다고 못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투자 포인트만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옛날에 다 우리가 함께 배우기에서 제가 헬스케어 또 한번 다시 찾아봤거든요. 예.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도 싶긴 하더라고요. 참 바이오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 핵심만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각 투자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주요 증권사 자료 좀 참고해서 정리한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이후로 이제 CDMO 위탁 생산, 회사가 쪼개지죠. 그래서 지주사 이쪽은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한쪽은 이제 그쪽이 되는 거죠. 그 위탁 생산만 하는 회사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하니까 순수 업체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것 같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폐암 치료제, 요게 이제 그 굉장히 경쟁사 타그리소 대비 효능이 우월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아직 데이터는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도 받아놨고, 근데 이제 SC 제형은 정맥 주사가 아니라 그 근육 이제 피하 주사라고 그러죠. 5분 만에 맞을 수 있는 거. 이게 또 효능도 괜찮아요. 그래서 FDA 승인 기대하고 있고, 근데 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회사 유한화학이 위탁 생산 경쟁력이 있어요. 이 부분. 또 SK바이오팜은 참 성장 잘하는데 주가가 참 이렇게 위만 가면 좀 막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엑스코프리로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이게 장점이 경쟁사 브리비 액트가 있어요. 이 회사는 특허가 만료돼요. 26년도에. 근데 엑스코프리는 2032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특허가 기니까 더 유리하고, 녹십자는 여기서 설명하면 끝입니다. 이제 다른 기업들은 좀 하나씩 더 설명할 텐데, 녹십자는 요것만 좀 준비했고, 알리그로라는 그 혈액 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혈장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관세 면제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되게 부족해요. 대체제도 딱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글로는 굉장히 안전한 혈액 제제고, 바이러스를 또 제거 하는 그런 이제 그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혈액응고 세균 감염에 감염이 아니라 감염 리스크도 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K 이노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KCAP 미국 임상 3상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예. 그 FDA 신약 승인 신청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승인 받을 걸 보고 27년에 미국 출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사 다케다 제약이 벌써 내놨어요. 예, 비슷한 제품을 미국 FDA 승인 받고, 복해준한데 이게 독점권 보유에 대한 특허 기간이 27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32년으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이건 좋죠. 복제약 나오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HK 이노인 입장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는 뉴스죠. 아, 특허가 최소한 복제약은 32년까지 안 나오겠구나. 네, 요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새 제일 뜨거운 게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은 이제 지방간염 치료제, 이걸 옛날에 머크에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이게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예정돼 있고, 효능이 좋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머크가 차세대 심장대사 파이프라인 3개 중 하나로 이 에피노페그듀타이드를 선정했어요. 아니, 머크 같은 세계적인 알테오젠과 같이 하는 회사죠. 회사가 한미약품에 이거를 찍어서 심장대사 파이프라인 3개 중 하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비만 치료제 하고 있죠. 에페글레나타이드가 4분기에 임상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되게 큰 강점은 그 모수가 되게 많아요. 투여 환자만 2,717명.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임상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예, 뭐 2형 당뇨 환자들 주요 심혈관 질환 이상 사건이 위험 건강인 대비해서 3배. 예,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위험을 27% 감소했고, 신장 기능 저항 위험도 32% 감소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성이 되게 뛰어나요. 이 제품 자체가. 그런 강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의 근육유지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LA UCN2. 요게 아직 임상 1상 들어간 거 아닌데 이제 원숭이 실험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이 보통 비만 치료제를 하면 단점이 지방이, 그러니까 제지방이 감소해요. 제지방. 체중에서 체지방 뺀 거. 근육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광받고 있어서 요새 제일 좀 뜨거운 회사는 한미약품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5분에 걸쳐서 정리를 했고, 이제 간단하게 각 기업들 그냥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래서 위탁 생산하는 업체고 전 세계 한 3, 4위 정도 하는 업체인데, 일단 생산량 기준으로는 이제 2032년이 되면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압도적이죠. 론자, 우시는 이제 안 되겠죠. 미국에서 아무래도 생물보건법 때문에 미국 기업과 거래하기 힘들 거고. 근데 아무튼 지금 후지필름도 있고, 예, 경쟁은 있는데 삼성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시는 이제 점점, 예, 미국 시장에서 멀어지겠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이 배양이 있죠. 이 같은 배양액에서 얼마나 많은 이 세포를 뽑아내느냐. 이게 좀 관건이잖아요. 이게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역가라고 하는데 리터당 11.6g을 뽑아내요. 근데 경쟁사는 5.7. 이중항체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지. 이중항체는 훨씬 적죠. 4.1. 예. 근데 어쨌든 그 단일항체 기준으로 삼성바이오가 11.6g을 뽑아냅니다. 리터당. 요 배양기, 똑같은 배양기에서. 그럼 머크의 2배나 된대요. 예. 이 얘기는 뭐죠? 예, 수율이, 그러니까 같은 거에서 훨씬 많이 뽑으면 수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삼성의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수주를 잘하는 거예요, 되게. 수주 꾸준히 하잖아요. 삼성바이오가 올해만 3조 4천억, 예, 신규 수주했으면 작년이 5조 했거든요. 거의 작년 전체랑 거의 맞먹는 금액.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죠. 예.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고 25년 3월부터 5공장 가동 시작을 했고, 예, 이제 6공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에피스를 이제 분할하시죠. 이렇게 10월 30일부터 거래 정지당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그래서 이게 되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여기도 매력이 있어요. 바이오에피스도 세계적인 바이오 시밀러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핵심은 여기가 되겠죠. 바이오로직스가 떨어져 나가고 순수 CDMO 위탁 생산 업체가 돼서 경쟁력을 강화할 거고, 이건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되게 좋아할 이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분할 이유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다. 최근에 대표이사도 꾸준히 주식 사고 있고 6억 정도 샀고요. 이게 성장률 보이세요? 매출 최근 4분기 누적으로 매출 성장 19.5, 영업이익 22.8.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SK바이오팜인데 엑스코프리 요것만 보세요. 엄청난 성장. 이게 처방 건수. 수직으로 가죠. 예. 그동안 나왔던 것들. 여기는 이제 특허가 끝나가지고 복제약 나오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브리비액트만 남은 거예요. 얘도 꺾이겠죠. 내년에 특허 만료입니다. 예, 1등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분 발작 뇌전증 치료제인데 어쨌든 계속 지금 성장하고 기존 뇌전증 치료제가 안 듣는 환자들한테 잘 들어요. 그래서 올해 이게 연도별 처방 건수인데 올해가 압도적으로 많죠. 여기 위에 있잖아요. 뛰어난 효능 33.9% 환자들이 12개월 이상 완전 발작 소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분기별로 매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여기 있죠. 요 회사들. 여기가 잘 나가던 기업들이 특히 빈펫이 세계 1위였거든요. UCB에. 22년 특허 만료돼가지고 지금 매출이 68% 감소했어요. 이만큼 무서워요. 이 특허가. 근데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 특허 만료가 2032년. 제일 길죠.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 미국 생산 시작됩니다. 서정진 회장이 최근에 7월에 자사주 엄청 샀어요. 339억이나 샀고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원가가 줄어들고 있어요. 원가율이 실적 좋아지고 있고, 진펜트라도 작년에 실망을 많이 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도 처방 건수 회복됩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고, 핵심은 최근에 미국의 그 일라이릴리의 자회사죠. 여기에 공장을 하나 인수해 버렸어요. 미국의 공장 갖고 있는 건 이제 힘이 돼요. 안보거든요. 안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즉시 제품들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절반은 일라이릴리의 뭐 주요 고객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항암제 같은 거 만들어서 한 50% 정도는 수익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 물량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좋은 저는 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희 회장은 2033년이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41개로 늘어난다. 미국 생산 필수다. 미국 정부가 메이드 인 US를 원한다면 현지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결국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뭐 워낙 그 폐암 치료제는 많이 알려드렸고 유한화학을 좀 보시면 돼요. 이 유한화학은 CDMO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약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이고 100% 자회사예요. 유한화학 양행에. 근데 주로 고객사가 길리어드예요. 길리어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에이즈 치료제 세계 최강 회사죠. C형 감염 치료제도 있고. 근데 작년 9월에 길리어드의 에이즈 치료제 썬랭칸을 위탁 생산을 1,000억짜리 했고요. 올해도 2번이나 했어요. 888억, 843억. C형 감염 치료제도 최근에 850억. 길리어드에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래 길리어드가 중국하고도 거래를 많이 했는데 요새 유한화학이 많이 준대요. 이유가 중국 대신. 중국은 이제 생물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죠? 예. 미국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면 안 되는 법안인데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리고 최근에 화성공장 증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한양이 볼 때 우리가 당연히 신약을 봐야 되지만 이 부분은 시장이 잘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 생산의 가치도 인정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HK인후에는 그 3세대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근데 위식도의 역류진을 아시죠? 이게 그 위에서 식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역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위산이 위로, 위산이나 윗속 내용이 위로 가면 얼마나 메스껍습니까? 불편하고. 그죠? 예. 그래서 되게 안 좋아요. 막 그냥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아무튼. 그래서 1세대, 2세대 제품이 있는데 1세대, 2세대 제품은 뭐가 단점이냐면 그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돼요. 뭐 밥 먹기 전이나. 근데 이 3세대 제품, HK는 3세대 P캡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예. 밤에 그 효과도 빠르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1세대, 2세대는 좀 불편해요. 대신 싸죠. 예. 근데 3세대로 내놔서 효능을 이미 인정받아서 국내에서 1등 하고 있고 미국에 지금 이제 거의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래서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란성과 비미란성 둘 다 합니다. 미란성은 식도의 점막에 손상이 발생한 거고 비미란성은 손상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 환자 수만 6,500만 명. 시장 엄청 크죠. 여기 이제 들어간 회사가 보케즈나. 보케즈나가 최근에 특허를 32년까지 연장해서 HK인후인도 좋고 최근에 HK인후인이 임상 데이터 내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 받는 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괜찮고요. 마지막 이제 한미약품인데 대사이사 지방간염 치료제랑 비만 치료제. 근데 노보노디스크 아시죠?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이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랑 대사 이상 지방간염은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걸 비만 치료제를 이용해서 고치니까 그래서 메시라고 하고요. 정상 지방간 이 지방이 끼는 겁니다. 그러면 섬유화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간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되게 위험한 병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원래 한미약품이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머크에 넘겨버린 거죠. 근데 아무튼 MASH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이 간에 침착된 정도가 간 무게 5% 이상인 경우 간세포에 이런 게 축적이 돼서 지방질을 처리를 못한 거예요. 간이 염증과 송산이 동반되고 급격한 체중 감량, 특정 약물 복용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병이죠. 전 미국에서만 2,200만 명, 현재 치료율은 1% 미만밖에 안 돼요. 네. 세계에서 마드리갈 레즈디프라가 최초로 승인받았고 두 번째가 노보노디스크. 지금 그리고 한미약품도 여기 도전합니다. 에피노페, 그듀타이드. 제가 글자를 뺐네요. 그래서 이 한미약품 치료제가 머크에 1조 원 주고 팔았던 거예요. 머크가 임상하고 있고 간 지방 함량이 이 위고비의 세미글루타이드 요거예요. 위고비보다 42.3%를 더 감소시켜요. 훨씬 효능이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내년 초에 임상 데이터 확인을 기대합니다. 이 이상 이제 환자 모집 완료 지금 됐고 이제 임상을 또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어쨌든 한미약품의 에피노페 그두타이드 머크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대형 제약사 그냥 간단히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